안녕하세요. 자독서 필사입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5시 맨발 걷기 나갑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1도, 12도 정도의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언제 추위가 있었냐는 듯이 말끔한 봄 날씨가 되어서 아주 편안하게 맨발 걷기를 걷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다가 몇 개월만 지나면 곧 무척 또 더워지겠죠. 이 더위를 또 보내면 또 찬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눈 내리는 겨울 왕국이 다시 찾아오겠죠.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느낌과 그 풍경들을 우리는 시간과 함께 잊어버리지만 또 다시 그 계절이 다가오면 아, 그랬었지 하고 깨닫게 되는 모양입니다. 어제 문득 책을 읽는데 가슴에 와닿는 한 구절 내용이 있었습니다. 독서에 관련된 내용 중에 부모는 독서를 하지 않고 책을 읽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빗대어 말하는 우리 속담 중에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나는 바람풍하여도 너는 바람풍하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속담이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이 속담의 의미는 부모인 나는 혀가 짧아서 비록 바람풍을 바람풍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혀가 짧지 않으니 이 아비를 보고서 닮지 말고 바람풍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죠.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고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사기처럼 따라할 뿐, 앵무새처럼 따라할 뿐 아이들은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람풍하여도 아이는 바람풍이라고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상황을 빚고 부모들이 책을 읽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라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아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방금 그 속담이 사용되더라고요. 책을 읽지 않는 부모 아래에서 자라는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가 책을 읽으라고 해본들 부모가 바람풍 같은 발음을 계속 하는데 아이가 바람풍이라고 정확하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책을 읽어야 아이들이 책을 읽지. 부모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들여다보는데 아이에게 스마트폰 그만하라고 책을 들여다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반발심만 생기지 부모에 대한 존경과 부모에 대한 사랑이 제대로 생겨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맨발 걷기 열풍이 불면서 더구나 지금 계절이 또한 맨발 걷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맨발 걷기를 시키자는 그런 의식이 조금씩 싹 트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유명 유치원에서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신발이 아닌 맨발로 걷고 뛰어놀고 흙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어 놓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발도르프라는 학교 교육시설에서는 그곳에서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직장인 엔지니어들의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 발도르프라는 학교에서는 그 어떤 디지털 기기와 사용도 일제 금하고 학교 자체 내에서도 디지털 기기 사용을 아예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몸으로 운동을 하고 자연에서 맨발로 걸으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 부모들은 실리콘밸리에서 그렇게 디지털 혁명에 앞장서서 그 전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그 기계들의 테크놀로지에 사람들이 중독되어 노예가 되어 파탄하는 삶을 살아가든 말든 그런 기술을 만드는데 그 부모들의 자식들은 디지털 기기와는 전혀 먼 발도르프라는 천년의 그런 교육 장소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배우는 걸까요? 그 엔지니어들은 아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디지털 문명이 자기 자식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상처와 그리고 데미지를 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들만은 천년의 환경, 오염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기르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요? 다른 소비자들의 자식들이야 뭐 노예로 살든 말든 자기 자식들은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마음의 표현이 바로 실리콘밸리 내의 발도르프 학교에 자기 자식을 입학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유명하죠. 발도르프 학교. 전 세계에 이름은 다르지만 그런 형태의 디지털 교육을 멀리한 아날로그적인 그런 교육을 도입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디지털 문명, 디지털 기기에 대한 사용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기회와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집중력 저하 문제와 ADHD 문제 해결 그리고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영상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주로 올리고 있는 육아하며 맨발 걷기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은 자신의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분의 영상에 따르면 자신의 딸이 맨발 걷기를 자신과 함께 2주를 함께 했는데 그 사이에 키가 2에서 3cm 컸다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맨발 걷기가 우리 시중에서는 아이들의 키를 키우기 위해서 강제로 늘리거나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 이상한 약을 먹이면서 아이들의 키를 반강제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부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눈앞의 결과만을 얻기 위해서 정신 나간 짓을 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연에 매일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 꾸준하게 걷기만 한다면 아이들이 바로 정신의 교란을 딛고 일어서고 성적도 더 좋아지는 그 과정에는 배경에는 바로 집중력과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 자연에서부터 배어 나온 상태에서 몸에 들어오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맨발 걷기라는 형태를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하고 외적으로 내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리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맨발 걷기는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본연의 아이다운 모습을 되찾도록 해줍니다. 지금 아이들의 모습은 대체로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디지털 문명의 부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바람풍하여도 너는 바람풍하여라. 만약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맨발 걷기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심겨주시고 맨발 걷기를 권장하실 생각이라면 가족 본인 부모라면 부모 자신부터 맨발 걷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에게 맨발 걷기에 대한 설득과 그리고 이해가 병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맨발 걷기를 하지 않는데 아이에게 무턱대고 맨발 걷기를 시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나는 책을 읽지 않는데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나는 스마트폰을 계속 쥐고 있으면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멀리하라고 꾸짖는 것은 이것 또한 개그 콘서트와 다름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과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배우고 따라하는 법입니다. 바람풍이라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아이들도 바람풍이라고 정확하게 따라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저도 깨달으면서 오늘 영상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